주식잔소리 정재현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기일이 좀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역시 시장은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500선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일단 동반 쪽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 즉 수급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모습들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좀 더 짧게 대응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분도 좀 여유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분간은 박스권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전화 상담이 있고 문자 상담이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좀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문자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주실 때는 종목, 매수가하고 비중을 꼭 함께 올려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 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www.centv.co.kr로 접속을 하시게 된다면 우측 종목 상담 신청 배너를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일단 그쪽에다 종목과 매수가, 비중 이 부분들을 함께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도 종목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해보겠습니다. 이너스택입니다. 4,374원에 4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너스택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너스택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캔들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 참 지저분하다라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좀 뭐냐면은,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32줄. 이 32주만 체결이 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4,300원대 거의 꼭지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이 기업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너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호가를 보더라도 매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어느 정도 이 거래량이 돼야지만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들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 이 40% 비중이라면 상당히 조금 매도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반등이 나오는 족족 일단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군들을 좀 갈아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해볼 만한 어떤 값어치라든가 메리트, 모멘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동성화인텍 11,000원에 30%입니다. 동성화인텍 4분기에 대한 실적, 3분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내년도에도 동성화인텍의 주가는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로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 들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저가권역 라인대를 이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이 하락 N자형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동반해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2만 주가 넘는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었는데 조금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9,600원에서 9,500원 정도 때까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10,000원대가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0,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 약간 좀 줄여주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자리대에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훗날을 좀 도모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끝까지 참는다라고 하신다라면 9,600원에서 9,500원대까지 일단은 좀 열어두고 보시되 목표가는 약 한 1,700원에서 1,600원 이 정도 일단 목표가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자, 다음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1,290원에 15%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해운주가 상당히 안 좋은데 흥하해운도 마찬가지죠.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고 하락 추세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저점과 고점이 꾸준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1,290원이라면 투매가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2% 급락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갈아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뭐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 차트도 꺾여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최근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냥 지금 자리대에서 15%잖아요. 그렇게 크게 비중은 안 되니까 일단 여기 이 자리대에서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으로 좀 갈아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문자 상담 잠깐 멈추고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포스코 ICT요. 포스코 ICT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는 10,000원이고요. 비중은 한 30% 되는데. 네. 근데 근간에 와가지고, 유상 증자한다 그래가지고. 네. 주식 긁고 빠졌는가 싶은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 종목을? 매수한 지 한 서너 달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예. 지금 이게 6,000원대 유상증자가 발행가가 확정이 됐죠? 예, 6,400원. 네. 그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일단 보신 거죠? 포스코 ICT. 단기적인 아닌데, 네. 여하튼 지금 현재로 봐서 샀는 가격에서 많이 미쳐가지고 있고. 네. 이제 또 증자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 증자를 이게 증자가 워낙 그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증자를 내 생각에는 받아야 안 되나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거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실적도 이게 옳찬해져가지고 이러는지, 원래 내가 이거 살 때는 포스코 ICT가 그거 좋은 걸로 알고 샀는데, 지금 봐서 실적도 옳찬해가지고 이러는지, 주식이 지금 현재 많이 빠졌다면 증자 때문에 빠졌는지, 하여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일단 포스코 예. ICT가 코스닥 예, 예. 기업에 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실적도 괜찮고요. 예.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 이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들 네. 때문에 포스코 ICT도 좀 약한 모습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유상증자 이 부분들 때문에 약세를 좀 하고,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유상증자는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는 조금 받으시고, 유상증자를 받았잖아요. 예, 유상증자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유상증자가 6,400원대, 6,500원대니까 예. 유상증자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유상증자를 받은 그 물량은 예. 그냥 그 추가 상장이 될 때 예. 그때 좀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30%니까 그 예. 정도가 되면 단가가 조금 낮아지겠죠? 10,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예. 그럼 단가가 좀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유상증자 받은 물량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끌고 가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예. 다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오늘까지 한 7,100원 정도 때까지 좀 빠졌거든요. 오늘도 빠졌는 모양이죠. 네, 오늘 한 7,100원대까지 좀 빠졌어요. 예. 7,1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야 될 거예요. 좀 이제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상증자를 좀 받으시고 나머지 물량을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데
예. 일단 목표가는 8,000원대 중반권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보게 되면 뭐 10,000원에서 뭐 한 7,000원, 8,000원, 6,000원대 후반, 중반까지 박스권역인데 예. 우선적으로 그 부분들까지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예. 한 8,500원 요 정도 8,500원에서 8,800원 이 자리대를 일단 좀 중기적인 목표가로 좀 잡고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좀 하세요. 비중이 30%니까 적은 수량은 적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한번 줄여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종목군들로 편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시 내려오게 됐을 때 저점 매수를 해보든가 그게 좀 좋은 전략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다시 전화를 주세요. 예. 다시 전화를 주시면 또 상담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본전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본전이요? 예. 본전 생각이 만약에 다 들죠.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본전 생각이 다 들긴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 매도하는 것도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시다가 일단은 뭐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예상외로 거래량이 막 증가를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근데 지금 실전 괜찮다고 했죠? 지금은 뭐 유상증을 받으셔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자, 전화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문자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론이에요. 파트론을 매수가가 17,500원입니다. 17,50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파트론 한번 볼게요. 자, 파트론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박스권역이었었죠. 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됐다가 지금 이 박스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박스권역을 이탈하게 되면 이 폭만큼 빠진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폭만큼 빠지게 된다라면 크게 빠지게 되면 12,000원, 13,000원 이 자리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필히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 파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고 났을 때 기술적인 반등은 절반이 나온다 그랬었죠. 자, 절반이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빠진단 말이에요. 이 저점을 이탈을 못하게 된다면 아마 13,000원대까지 빠질 겁니다. 13,000원대까지 빠질 거기 때문에 저점 이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필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당분간 한 15,800원 정도가 목표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 저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은 쌍용 정보통신입니다. 1,535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쌍용 정보통신 한번 볼게요. 쌍용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개별성 섹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역배열에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겠죠? 그리고 크게 보게 된다면 약 한 1,700원, 1,600원대의 저항대가 조금 있네요. 근데 이 종목을 보게 된다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다시 또 감소했다가 다시 또 늘어나는 모습들이거든요. 자, 이 부분들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일단은 전날 저점이 이탈이 없는 모습들입니다. 즉 1,450원 이 자리대가 일단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1,535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매수가네요. 단기 매매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손실 없이 그냥 매도하고 나오세요. 지금 보니까 급등락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불안하셔가지고 문자를 좀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단기 트레이딩이 안 되면 그냥 지금 손실 아니잖아요. 그죠? 수수료만 물리면 되니까 매도하고 나오시고 불안하시다면 일단 1,45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분봉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쌍봉의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 1,560원, 70원 요 자리대 가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세요.
매도하고 나오시고 좀 괜찮은 종목군들로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은 LDT입니다. 자, LDT가 3,14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LDT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 LDT의 주가 흐름들 급등이 나왔다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보자고요.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었죠. 자,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반등을 보게 된다라면 약 한 3,300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좀 두고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3,3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아놓고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3,210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얼추 다 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전고점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3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잡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간 좀 손실이 좀 됩니다. 10% 정도가 좀 되니까 2,750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이것도 리스크 관리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자, 다음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지금 15만 4천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5만 4천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다.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한다면 얼마에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왜냐면 SK이노베이션 지금 현재 주도 섹터 아닙니다. 그죠? 주도 섹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왜 이거 죽어가는 차트 종목을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십니까? 얘는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제마진이 상승을 해줘야지만 수익이 개선이 됩니다. 정제마진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확인. 박스권까지 다시 한번 박스 하단권역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예요. KG 모빌리언스인데 11,300원에 1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KG 모빌리언스. 이 종목도 일단 마찬가지죠. 지금 전자결제 서비스 이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조금씩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일단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던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과거에 형성돼 있던 이 저점권역을 지지를 받다가 요번에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신저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라면 10,000원 정도가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세요.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11,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이 자리대가 또 한 번 저항대 자리로 분명히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자리매김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자리 11,000원대에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른 걸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네오위즈 인터넷이에요. 홈페이지에서 일단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가 8,970원입니다. 8,970원에 50%를 좀 매수하셨어요. 자, 네오위즈 인터넷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밀렸었죠. 그죠? 그리고 나다가 하락 추세대를 벗겨냈어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단기 박스예요. 단기 박스인데 이 종목까지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8,970원이면 매수가에서 약간 모자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21선 좀 기준으로 좀 보세요. 8,400원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가를 지금 이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를 조금만 더 높여서 한번 볼게요. 조금만 더 높이게 되면 한 1,200원, 300원 요 정도? 이 정도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ICD입니다. ICD. 매수가가 1,400원이에요. 1,4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ICD 한번 볼게요. ICD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약보합 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에요. 자, 하락 추세대를 뚫어놨는데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 단계 더 내려왔습니다. 자, 이거 확대 한번 해서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그죠? 박스 권역으로 진행이 됐다가 빠지게 되면 이 폭만큼 빠진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 지금 이 11,300원, 1,400원 요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손실 권역입니다. 우선적으로 목표가를 한 11,000원 정도, 한 11,100원, 11,200원 이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좀 놓고 대응을 하시고요. 빠졌으니까 절반의 되돌림이 나가겠죠? 그죠?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닥 다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 11,0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때 딱 챙기고 나오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리스크 관리 짜리 때는 약 한 10,000원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쭉 진행을 했고,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단기 매매, 그리고 중기 매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수급이 참 안 좋습니다. 그리고 차별화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즉 선택되어진 종목군들만 올라가죠. 그런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싼 주식, 성장성이 큰데 싼 주식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받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한번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 상당히 어려운데 힘들 내시고 힘들 내다 보면 아마도 좋은 날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